경기 선행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미리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인데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발표하는 기관은 컨퍼런스 보드와 OECD가 있고 오늘 두 가지 다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선행지수 두 기관에서 모두 발표하지만 현재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 경기의 사이클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4월 수치는 101.8로 집계가 돼서 MOM-0.6%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을 하회한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1.9% 떨어졌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12개월 성장률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율로 보시게 되면 4월달 0.91로 지난달과 같게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낮은 레벨이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경기 동행지수는 4월달 112.3으로 MOM 0.2%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약 0.9% 상승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꺾이게 되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4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용과 개인소득, 그 다음에 무역거래, 산업생산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동행지수는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가 결국 경기 선행지수가 급락하는 가운데 실질 경기 사이클은 양호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을 하지만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국면에도 실질 경기의 사이클이 양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경기 동행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한 다음에 경기 동행지수가 그 뒤를 이어서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경기 선행지수 빨간색은 하락했지만 파란색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대략 7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다만 계속 디커플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기 직전이 경기 침체에 임박했을 때라는 것을 과거 패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의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 머물러 있지만 바닥에서 조금 반등했다 이거죠. 다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3년 3월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빨리 떨어졌다가 떨어진 만큼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 정도라고 봐야 되고 이 반등이 뚜렷한 경기 회복으로 나타나느냐?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대체적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ISM 제조 PMI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또 보이고 있는 것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빨간색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니까 ISM PMI도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으니까요. 이런 패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YOY 변화율이기 때문에 보실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과거 대비 그 떨어지는 폭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떨어지고 있는 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YOY 변화율로 봤을 때 떨어지는 변화율의 정도가 조금 줄었다 정도로 이 차트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한 걸 갖고 경기 사이클이 회복했다 또는 제조업 수요 회복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커플링이 언제 경기 동행지수가 경기 선행지수를 뒤쫓아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22년 2월달 소폭 반등했다고 했을 때 이제는 경기 선행지수마저 돌아섰다라고 각종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 달 다시 하락했고 이번 달 하락 추세의 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래 경기 동행지수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따라서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집계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이 간극이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을 해도 실질 경기가 좋게 나오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경기 동행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 동행지수와 경기 선행지수의 선행성은 약 7개월 정도인데 지금 간극이 계속 디커플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경기 동행지수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 동행 지수 당연히 S&P 500 기업들의 추정 실적과 상관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주가의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경기 동행 지수와 S&P 500 기업들의 추정 실적의 흐름은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경기 선행 지수는 선행에서 꺾일 수밖에 없죠. 이 파란색입니다. 이러다가 과거 패턴 보시면 모두 파란색으로 수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험자산, 증시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임박하기 직전까지 과열, 멜트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가 계속 랠리를 이어간다라는 뜻이죠. 왜냐? 과거에 늘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현재 시점의 경제 매크로 데이터상으로는 그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조짐이 과거와 동일한 양상이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다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는 현존하는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자 많은 디테일한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점차 계속 발달하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기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을 재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게 숏배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짐과 양상이 나타나는 것과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전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 있는 분들은 증시 랠리에 동참하셔서 적극적인 수익 실현을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만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차하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늘 갖고 계시라. 이 말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보험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으니 그 시기는 언제인지 재단할 수 없지만 채권 비중을 일부 담아가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 보셔도 마찬가지죠. 경기 선행지수 YY 변화율과 S&P 500 추정 실적과의 상관관계. 결국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진 다음에 파란색 S&P 500 추정 실적이 따라왔죠. 0을 기점으로 디커플링의 간극이 좁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0을 기점으로 S&P 추정 실적은 플러스권역, 빨간색, 경기 선행지수의 변화율은 마이너스권역에서 서로 디커플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이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있고요.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물류 운수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선행지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트럭 물류 고용지수예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지금 현재 2월, 3월, 4월 1.6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럭 물류 고용은 전체 고용의 선행지표가 될 수밖에 없죠.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을 비교해 보더라도 트럭 고용이 먼저 이렇게 급감하는 패턴이 나왔고요. 현재 트럭 운수 고용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4년의 실업률의 급등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임시직 고용이 빠르게 먼저 감소를 했죠. 이도 경기 침체를 앞두고 나타났던 동일한 패턴입니다. 더불어서 항공, 화물, 물류 섹터와 S&P 전체 500의 추정 실적에 대한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디커플링이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S&P 500의 전체적인 추정 실적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경기 전반의 팬더멘탈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화물, 운수, 물류 섹터의 추정 실적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뚜렷하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과 동일합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했지만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24년 경기 침체 전망을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컨퍼런스 보드가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분기 연속 GDP 성장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0에 가깝거나 1% 이하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를 과거 패턴과 비교를 해보면 초록색 원으로 칠한 이때죠. 경기 선행지수가 YY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파란색 보시면 실질 GDP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경기 침체를 경험했었습니다. 바로 IT 버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가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예측 자체를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 않았지만 증시의 폭락을 불러왔던 IT 버블, 이때랑 동일하죠. 이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가 경기 침체를 하지 않는다는 그 전망 자체를 이렇게 큰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기보다는 과거 GDP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도 경기 선행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던 구간, 비교해 봤더니 IT 버블 시기였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4월달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한 원인을 꼽자면 소비 심리의 악화가 하나 있고요. 신규 주문이 줄어든 부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부분, 매번 들어가죠. 그리고 건축 허가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상승분으로 작용은 한 건 S&P 500 지수가 대부분이고요. 세부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소비 기대 지수 바닥을 찍고 높아졌지만 지금 다시 떨어졌죠. S&P 500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ISM 제조 신규 주문도 바닥에서 높아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 부분이지 이것을 경기 제조업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과거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꺾였음에도 왜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상승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패턴이 그렇습니다. 원래 경기 선행 지수는 꺾이지만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는 게 과거 반복됐던 동일한 패턴이에요. 첫 번째 원인은 원래 그렇고 물론 지금은 보통은 7개월 선행했지만 이게 시점이 더 뒤로 미뤄졌다는 것이죠. 경기 선행 지수와 실질 경기의 시차가 왜 계속 뒤로 미뤄지냐에 대한 이유라고 다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원인을 꼽자면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견조했고 더불어 서비스업 제조가 50 이상에서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질 경기와 괴리를 발생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주택 경기도 빠지지 않고 매번 등장하죠. 고용시장 지금까지 상당히 견조했기 때문에 매번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비 심리가 수요를 이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고 주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통화 지출 또는 특정 섹터의 차별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빠져들지 않고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찾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섹터에 과도한 정책을 지원해주면서 돈을 많이 풀어가면서 일부 경기 침체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논리죠. 그렇긴 한데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 지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다시 꺾였습니다. 소비자 기대지수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실제 일부 산업의 특정 지원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확산이 되어야 되겠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까지 집계되는 ISM PMI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1월달 고점 이후 빠르게 꺾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프레드 확대는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지만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6 정도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시계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6이라고 볼 수 있는 레벨이 이 노란색 원 부분이에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역대급으로 보면 현저히 낮은 레벨이죠. 이 정도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제조업 경기 전반의 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마저도 지금 2, 3, 4월 들어서면서부터 결국 수요가 꺾였다는 모습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ISM PMI 차트고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 기업들이 재고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죠. 특히 고객 재고 관련해서 신규 주문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재고가 현저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재고 축적에 왜 조심스러운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게 제조업 경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 경기 사이클은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과연 실제 제조업 전반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대로 정말 ISM PMI가 반등을 해서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늘고 기업 재고가 확
확충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강한 모멘텀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개조업 경기의 수요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죠. 경기 선행지수는 컨퍼런스 보드만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OECD도 발표를 합니다. 다만 OECD의 경기 선행지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바닥을 찍고 뚜렷하게 미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MOM 변화를 갖고 말씀을 드렸죠.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 기울기 자체가 좀 눕고 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이게 플랫해지면서 재차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선행지수가 컨퍼런스 보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OECD 같은 경우에는 구성 항목에 대한 비중이 모두 균등하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지수가 비중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OECD 경기선행지수의 흐름을 컨퍼런스 보드와 다르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OECD 경기선행지수의 데이터는 매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달 보시게 되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의 흐름을 지금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달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OECD 경기선행지수의 대표적인 한계점이고요. 따라서 경기선행지수가 계속 하락하더라도 경기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경기동행지수가 언제 꺾이는지 그 변곡점을 찾는 것이 경기 침체의 시기를 재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와 더불어서 경기 동행지수를 함께 또 발표하는 기관이 필라델피아 연은이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나 내일 모레 4월달 데이터가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최근까지 발표된 게 3월달 데이터고요. 3개월 변화율로 보게 될 경우 경기 침체에 임박하게 될 경우 하락하는 주가 상승하는 주보다 더 많아집니다. 현재는 상승이 44주고요. 하락한 주가 5개 주입니다. 변화 없음이 1개고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2월 데이터 보시게 되면 상승이 43, 하락이 3, 변화 없음이 4였죠. 지금 상승은 한 주가 더 많아졌고 하락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25, 하락 22로 거의 임박했었어요. 그러다 한 달 만에 상승이 49주로 확 달라졌죠. 그 이유 자체가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꿔져서 지금 현재 43주가 상승하는 거에서 44주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그마저도 하락하는 주가 지난달보다 좀 빠르게 늘고 있죠. 이런 비율을 그래프화해서 보시게 되면 3월달 7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계산 방식을 바꿔서 다시 끌어올라간 것이죠. 올렸지만 지난달에 비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경기 침체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경기 동행지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수가 모두 장단점이 있죠. 선행지수는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동행지수는 정확한 측면이 있지만 대응이 늦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패턴을 보고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 선행지수, 경기 동행지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